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완화 조치로 가시적인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주택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열린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무려 21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 제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총파업 철회로 부산 신항 등에 모여있던 조합원들은 현장을 떠나 현업으로 복귀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20개로 통폐합하는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뉴스입니다.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척도 중 하나가 바로 5분 발언입니다. 최근 열린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선 무려 21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는데요. 지역 소멸 문제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 제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 먼저 최도석 의원은 소멸위기에 처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재배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직접적인 인구 유입 정책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고 원도심 부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산복도로 대개조 프로젝트도 제안했습니다. 인구 감소의 추세를 감안해서 원도심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가칭, 팽지에 실버 행복주택을 건설해서 입주시키고 산복도로 이르는 원래의 숲으로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와 과소학급 문제를 겪는 원도심에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지역의 학교는 교원 수 감소 등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효 의원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려면 교육청과 부산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형평성에 초점을 둔 교육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산하 각종 센터 운영 예산의 일부를 학교에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총 22개의 센터가 설립되었고 이 중 15개가 폐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6년도 이후 관리 인력은 103명이 증가하였고 설립 비용은 618억 원, 매년 운영비만 185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센터들이 필요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의 10%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여 공교육의 현실이 악화되는 학교에 집중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관광산업도 생존 동력을 잃은 원도심을 살릴 해법으로 거론됐습니다.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산문나이트 문화관광 개발이 필요합니다. 홍콩이나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등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공통점은 야간에 즐길 거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도시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각 지역의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신도시 개발이 구도심 생존의 위기 요인이 되기보다 상생하여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견인하기 위한 각 지역별 가칭, 생존 인구, 활력 인구 규모를 산정하고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제언들이 지역을 살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긴 시간 마스크 착용에 답답하셨죠? 새해에는 반드시 착용하진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권고와 자율에 맡길 수 있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낮아진 코로나19 치명도와 세계적 방역 완화 추세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썼던 마스크를 곧 벗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일상 회복 과정에서 마스크 강제 착용 규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꼈던 시민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커피숍 들어가도 문 앞에서만 이제 마스크를 끼고 안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바로 벗는 이 실태도 뭔지 모르겠고, 지금 보기에는 그냥 유야무야한 그냥 정책인 것 같아서 자가 면역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실내에서 벗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식사할 때도 그렇고 담소를 좀 나눌 때도 그렇고 주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려도 큽니다. 고령의 노인이나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뭐 환자들도 많이 있고 지금 조금 잔잔하다고 지금 또 풀면은 또 확산되면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들은 또 일찍 또 위험한 그것도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저들 노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이 우선이니까 꼭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19가 유행 중이고 재감염의 위험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껴야 좋을 것 같아요. 줄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는 아직은 써야겠더라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좀 써야겠어요.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지더라도 고위험군과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5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조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9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83명 발생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40대부터 80대까지 23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47.9%를 기록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2명이 사망했고 신규 재택치료 환자 수는 3,653명입니다. 부산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5일 4,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사흘 연속 3,000명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9일 오전 10시 30분쯤 총파업 철회 결정을 내려 각 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철회로 부산 신항 등에 모여있던 조합원들은 현장을 떠나 현업으로 복귀했습니다. 9일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20개로 통폐합하는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부산시가 발표한 시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기획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 조례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스포원이 맡아온 경륜사업과 경정수신사업은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일부 기관들의 기능이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의 경우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차선영 기자와 부산 지역 주택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췄다는 점입니다. 대신 주거 환경, 그러니까 주차 대수라든지 일조,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또 난방과 급수, 배수, 소방 등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였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금 덜 위험하더라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게 되면은 그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게 줘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와 함께 재건축 기준 점수도 완화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각 항목별 평가 점수에 따라서 재건축, 이 조건부 재건축 유지 보수로 나뉘는데 이번에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기존에는 30점에서 55점이었는데 이제는 45점에서 55점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재건축 가능 범위는 늘어났는데요. 재건축 가능 구간이 기존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가 된 겁니다. 네,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과정도 간소화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2차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사실상 폐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차 안전진단 평가 후에 2차 공공기관 안전진단 평가 단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1차 안전진단 통과 후에는 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이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완화된 기준에 따라서 이 부산도 수혜를 입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산은 수영 현대 아파트가 이 재건축 사업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영 현대 아파트의 경우 1차 정밀 안전진단 종합 점수 48.96점이 나와서 이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2차 진단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55.05점이 나와서 0.05점 차이로 재건축 사업이 멈췄습니다. 또 1,500세대 이상의 이 동네 럭키 아파트 역시 재건축 사업 향방 주목받고 있습니다. 1983년에 준공된 이 동네 럭키 아파트는 2020년 10월에 이 재건축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는 통과를 했는데 예비 안전 진단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외에 재송 3익 주례 럭키 아파트도 이 재건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이번 조치가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가시적인 그 부양 효과 그리고 그 주택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 주택시장은 금리 인상이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런 재건축 사업 추진이 실제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차선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9일 오전 수험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9일부터, 재학생은 12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정시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평이했지만 수학이 지난해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수능 2년 차인 올해도 역시 자연계열 응시자가 정시에서 유리한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를 보면 수학에서 경쟁력 있는 이과 수험생들이 문과로 대거 지원하는 교차 지원이 활발했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이 더욱 짙어질 거란 전망이죠. 정시 모집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수시 2월 인원이나 수능 변환 점수 등을 살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입시의 마지막 관문까지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내년 학교 급식비 예산이 올해보다 10% 인상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라 급식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급식비 예산을 10% 인상해 2,707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급식 단가는 유치원의 경우 2,750원, 초등학교는 3,640원, 중학교 4,650원, 고등학교 4,850원으로 250원에서 450원까지 오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